경제 아나운서들의 개념 있는 토크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정보들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또 3인의 미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최근에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가장 많은 수혜를 받고 있는 이 테슬라 관련해서 내용을 준비했어요. 자, 오늘 먼저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저희? 네, 그럴까요? 지금 또 테슬라 흐름이 또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이 테슬라 이야기를 저희가 또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이 테슬라를 또 제가 준비해드리려고 소개를 해드리는데 너무 또 자꾸 매력 포인트만 긁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 포인트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렇게 전기차 시장의 혁신을 이끌고 있는 테슬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테슬라는 이젠 단순히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서 기술과 지속 가능성의 이 상징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테슬라의 성과를, 제일 중요한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024년 3분기 매출이 무려 251억 8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나 증가를 했고요. 이 순이익은 21억 6,700만 달러로 17%나 급증을 또 했습니다. 테슬라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상황으로 또 다시 한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죠. 그리고 제가 기사를 한번 또 봤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테슬라 주가 목표 주가를 265달러에서 350달러로 또 상향 조정을 했고요. 트럼프 백악관이 테슬라의 1조 달러에 달하는 AI 잠재력을 해지시켜 줄 거라는 기사가 나오자마자 1조 달러를 또 돌파를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 선거 활동을 지원했었던 그런 결과가 또 톡톡히 나오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또 긍정적인 실적 발표와 함께 이 기술주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결과로 또 분석이 되고요. 테슬라는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동차 제조사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가팩토리와 생산 능력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오늘 이어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술 혁신을 뒷받침하는데 생산 능력이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생산 능력이요. 네. 네. 이 저희 기가팩토리가 또 여러분들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이 테슬라는 독일 베를린과 그리고 텍사스 오스틴 그리고 중국 상하이에서 기가팩토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유럽에 네. 하나, 미국에 그렇죠. 하나, 중국에 하나 이렇게 세 개를 어. 일단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서 어디가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실까요? 제일 빠르게요? 네, 제일 빠르게. 중국 아닐까요? 규모가 크니까. 아, 중국이라고도 저도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또 사진을 한번 준비를 했거든요. 바로 베를린에 가장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기가 베를린에서는 연간 수십만 대의 전기차를 생산할 수 있는 이 능력을 갖고 있고요. 특히 모델 Y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곳 생산 능력의 증가는 유럽 시장에 대한 빠른 접근성을 또 제공하고요. 테슬라의 판매 증대에 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거기에 또 최근 기사에 따르면요. 16일 현지 시간에 테슬라가 당국 승인을 통해서 이 저장 시설과 배터리 셀 테스트 실험 그리고 물류 구역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포함한 확장의 3단계 중 첫 단계를 벌써 진행한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베를린의 생산 용량은 연간 현재 약 50만 대이면서요. 연간 100만 대까지 또 늘릴 계획인데요. 이는 독일 생산 자동차 시설 중에서 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공장 확장에 대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사실은 1년 이상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독일 환경부에서 테슬라 확장 허가를 내줬다고 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했다고요? 네,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1년 이상이나 했는데 이게 또 규모가 크다 보니까 독일 환경부에서는 결국에는 승인을, 허가를 또 해줬다고 합니다. 이 아무래도 전기차 수요가 또 급증하는 상황에서 이런 생산 능력이 테슬라의 조금 더 경쟁력을 더욱더 높일 만한 그런 요소가 될 거라고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그래도 뭐가 단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한 번 더 찾아봤는데요. 이 기가팩토리 운영에는 초기 투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만큼 이 품질 관리 문제도 상당히 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테슬라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또 극복해야 나가야 할지 여러분들도 함께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어서는 이 성장의 기반이 되는 기술에 대해서 좀 함께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자율주행 차량이 정말 가까운 미래에 다들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금방 들어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나요? 금방은 좀 어렵겠지만 머지않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네. 그쵸.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에서 또 이거를 좀 중점적으로 최근에 풀셀프 드라이빙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서 차량의 인식 능력이랑 주행 안정성을 또 크게 향상을 시켰습니다. 이 기술은 도심에서 더욱더 정교하게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실제 도로에서 자율주행 가능성을 또 높이고 있습니다. AI 기술을 또 활용을 해서 자율주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이 좀 상용화되면 우리의 운전 방식이 완전히 또 바뀔지 궁금한데요. 자율주행 기술은 테슬라의 전기차 성장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전기차가 보편화됨에 따라서 이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에 대한 수요도 좀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으로 또 테슬라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이 뭐가 있을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는 부분에서도 제가 덧붙였는데 또 이 부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이 테슬라가 전기차에만 그치지 않고요. 이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곧 에너지 저장 솔루션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건 기업과 가정에서의 에너지 관리를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또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테슬라는 전기차와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이걸 조사하면서 이 다양한 매력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또 한 번 테슬라에게 다시 한번 눈길이 좀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테슬라의 행보를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본부장님은 테슬라 자율주행 자동차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사실 건가요? 저는 전기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요? 일단 일단 충전하는 것 자체가 번거로워서. 뭐 이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많이 사시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요. 네. 이 차가 생각보다 이게 가격이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차를 두 분 다 많이 이렇게 많이 생활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리 어댑터나 이렇게 이제 우리 회사도 이제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러신데 이제 쾌적하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좋고 막 이러시는데 생각보다 이제 이게 편리하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호불호가 좀 이 비용이 생각보다 좀 이게 뭐라고 하지? 비용이 가장 큰 유지 문제라고 비용이 생각을 생각보다 하시는 많이 거죠? 드는 아. 차량입니다. 사실 이게 오히려. 전기차가 생각보다 유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러면은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요. 네. 이게 사실은 뭐 여기서 맞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비용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환경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비용이 초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 감가상각이나 이런 걸 생각을 하면 네. 차량에 비해서 기름을 쓰거나 이제 이런 경유차나 휘발유차에 비해서 저는 뭐 사실 그런 거를 따지면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환경을 생각하면 뭐 그런 차를 써야겠지만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자율주행은 차치하고 일단 전기차의 진입 장벽이 좀 있으신 거군요. 그런 것도 있고 자율주행 자체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주차할 때 뭐 이렇게 편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게 자율주행도 아직 초기 단계라 여러분이 네. 이제 지금 보시면 AI를 지금 우리나라 AI 사용을 아직 안 해보셨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되게 초기 단계거든요. 네. 자율주행 되게 초기 단계라 이거를 자율주행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어요. 이거 자체를 익히는 것 자체가 되게 피곤하거든요. 맞아요. 이거 오히려. 자체가 오히려 맞아요. 테크닉을 익히는 자체가 되게 피곤한 맞아요. 작업이에요. 맞아요. 이 기술 자체가 힘들어서 이게 더 힘든 작업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건 공감해요. 나중에 좀 얘기할 건데 사실은 이거 자체를 기술을 익히는 작업 자체가 힘들어서 AI도 마찬가지거든요. AI를 기술 자체를 익히는 기술이 또 기술이라서 맞아요. 책이 또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힘들어서 아직은 이게 편하게 뭐 TV를 켜고 끄는 이런 기술이 아니라서 조금 더 손이 많이 가는. 이게 과연 AI를 위한 AI인지 진짜 음. AI인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차라리 그냥 사람한테 읽히게 하는 게 낫지 않나. 아직은 못 믿었기도 하고 저도 좀 사실 그래요. 그 벤츠에서도 그 직선도로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 네. 기능이 다 탑재되어 있는데 그 기능을 쓰려면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뭘 조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운전 중에 갑자기 또 그거를 조작을 해서 한다는 것도 좀 그렇고 그리고 좀 못 믿어온 부분들이 아, 있어요. 아직까지는. 자율주행차량 사고도 이제 몇 번 네. 기사로 있었고 맞아요. 그리고 최근에 배터리 화재가 아, 그쵸. 그 가장 제일 좀 큰 네, 컸죠. 주차장을 막 태울 정도의 네. 화재인데 아 거기에다가 내 가족을 싣고 막 음. 간다 이런 건 저도 조금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배터리 자체도 수명이 있어서 네. 그것도 갈아주는. 갈아줘야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소모품 그런 자재 비용들도 계속 드는 거죠. 그래서 음. 저는 좀 보수적인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아직은 회의적이에요. 저는. 음. 맞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어떤 기술을 가지고 이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이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난 10월 10일에 있었던 로보택시 이제 공개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 행사에서 사실 어떻게 이 기술을 실현해낼 것인가, 또 로보택시의 시장성은 어떤 것이 있느냐가 가장 궁금해하는 요소였거든요. 그런데 이 로보택시가 생각보다 미미한 반응을 얻었습니다. 어떤 아.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로봇이라는 이름의 이제 테슬라 로보택시 전시회가 있었는데 여기서 공개됐던 로보택시 모습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되게 좀 오. 특이하고 외관도 내관도 우리가 익숙하게 보는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미래의 것 같아요. 네,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내자면 요 내부 모습 한번 보셨을 때 뭔가 허전하지 않나요? 그러게요. 뭔가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뭔가 허전해요. 네. 뭐가 없을까요? 핸들이 없네. 핸들이 맞습니다. 가장. 네. 그래서 핸들도 없는데요. 페달도 없어요. 완전한 자율주행 자동차 또 전기차가 되겠습니다. 2인용 택시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바로 비용입니다. 이 택시 자체의 비용도 3만 불 이하래요. 우리 돈으로 4,200만 원이 안 된다고 해요. 진짜 저렴해네요. 진짜 저렴한 자동차 가격에다가 이게 택시잖아요. 운행 가격도 핵심이 되겠죠. 지금 우버가 마일당 $2 정도 하거든요. 근데 이거의 4분의 1 수준. 30센트에서 40센트 정도. 미국에선 더 조금 더 선호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넓고 한 나라에서는 더 이 자율주행이 각광을 받으니까 여기다가 국내 택시비 거리 요금이랑 비교했을 때도 절반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상용화 된다면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해요. 혹시 이거 우리나라 출시되면은 타실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택시까지는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저는 아. 아직까지는 뭔가 직접 조작할 수가 없다는 거에 위험 부담이 있군요. 사람이 뭔가 앞에 있어줘야지 조금 나를 안심.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안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왜 웃으시죠? 저요? 네, 저게 우리나라 들어오기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들여올 거냐, 또 지리적인 제약도 국가마다 지역마다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궁금증을 해소해줬어야 됐거든요. 근데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망감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근데 이 로보택시는 2인용이잖아요. 좀 아쉬워요. 더 많이 타고 싶잖아요, 우리. 아. 그럼요. 그래서 바로 이 로보밴이 있습니다. 밴. 로보밴. 네. 바로 20명으로 가네요. 이명. 네. 이명에서 10대. 바로 10명은 없나요? 4인용은 없어요. 네, 4인용이 뭐 5 아. 가족이 탄다든가 뭐 이렇게 할 수 보통 있겠죠. 20명 타지만 보통 우리가 네. 12인승 이래도 보통 한 7, 그렇기는 8명밖에 못해요. 그렇죠. 보통 20명 아. 타면 10명? 8명밖에 못할걸요? 그렇네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또 20명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넉넉하게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운전석이 없어요.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인데 밴이에요. 그리고 또 여기서 특징적인 거는 우리가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어디서 어디까지 터미널이 다 노선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규정 노선이 없습니다. 오. 내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곳까지 콜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단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테슬라가 비전을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이게 남아있는 숙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로보택시 공개회에서 공개했던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머스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100억 대까지 생산하겠다 이런 이야기 내놓으면서 또 로봇 관련 주들이 좀 오르는 모습도 오늘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이름은 옵티머스입니다. 근데 이 오. 옵티머스가 정말 신기한 게 음료 서빙하고 뭐 춤추고 대화하고 이런 게 우리가 상상해서만 사실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이 옵티머스를 통해서 실현이 됐다는 것이 시장에 좀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배터리나 AI 같은 자동차 개발에 활용됐던 기술을 그대로 적용했다고 일론 머스크가 좀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대당 2, 3만 달러까지 가격을 하락시키겠다, 대량 생산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실현되면은 진짜 집집마다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대씩 들여놓는 그런 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게요. 전 좀 근데 무서워요. 이 사람이 대체되는 게 항상 이런 기사들을 보면 조금 무섭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좋다고만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기술이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런 관련한 이야기들도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숙제인 겁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이런 네.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해줘야겠죠. 근데 의혹이 하나 나왔어요. 뭐죠? 좀 무서워요. 옵티머스가 자율주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진짜요? 네. 이게 관련해서 이제 미국의 IT 전문 매체가 보도를 한 내용이거든요. AI가 아니고 그냥 원격으로 작동한 거다. 우리가 진짜? 그 움직임을 좀 봤더니 이거는 AI로 불가능하다. 분석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옵티머스 각각 대당 옆에 사람이 붙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들 손에 리모컨이 쥐어져 어머.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그냥 손으로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로보데이는 정말 실망감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총평을 좀 한번 보실까요? 그냥 기존의 업데이트랑 비슷한 수준이었다. 뭐 신기술 그렇게 많지 않았다. 자기들의 비전만 또 제시했을 뿐이지 정말 어떻게 이걸 실현할 것인지가 나오지 않았다. 말만 한다라는 느낌 같은. 라는 비평들이 네. 계속 있었고요. 그러면서 정말 2차 전지주들이 모두 실망 매물로 나왔던 것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2차 전지주가 이제 반등을 할 만한 요인이 없었어서 오늘도 또 파란불 이렇게 켜냈거든요. 네. 계속 좀 어려운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테슬라에도 좀 숙제가 그럼 남아 있겠죠. 네. 이렇게 어떤 것들이 있느냐 봤더니 자율주행을 아무리 기술력을 잘 해내도 국가마다 규제가 있으면 실현할 수가 없잖아요. 이 규제를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 제시해줘야겠죠. 그리고 또 지리적인 제약, 아까 잠시 언급드렸던 것처럼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도 많고요, 강도 많고요. 그냥 막 직선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이 지리적 제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런 것도 제시를 해줘야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이런 자율주행 자동차를 제공하겠다는 비전을 계속 제시를 했어요. 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센서들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복합 센서가 들어가요. 이런 비용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비전을 정말 어떻게 실현할 것이냐 보여줘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은 비전을 보여주는 건 맞지만 좀 기술 장벽이 과도하다는 것은 좀 지우기가 어렵겠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그리고 로봇주들이 굉장히 상승을 하는 모습 보여줬어요. 네. 장이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로봇 섹터는 좀 빨간불을 켜냈거든요. 네. 그래서 로봇 이야기 하면서 한번 같이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로봇주들이 왜 올랐나 살펴봤더니요. 트럼프 당선인 경호를 위해서 이 로봇계가 집 주변에 배치가 네.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같이 로봇주들이 좀 힘을 얻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 이 로봇계도 상용화 될 수 있을지 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이걸 만들면서 이제 한 명당 한 마리의 로봇개를 데리고 다닐 정도의 미래를 보고 있다라고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요? 저도 일단은 포부니까 저도 좀 앞으로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좀 살펴보셨는데 로봇계 이야기도 아, 했고 로봇 택시 이야기도 로봇 했고 이야기 네. 조금만 더 그럼 코멘트를 좀 붙여봐도 될까요? 살을 네. 이게 뭐 테슬라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로봇 이야기까지 우리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 발에 관한 수혜로 볼 수 있는 거는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가 로봇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는 트럼프 정책 관점으로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트럼프 정책이 이제 자국 내수를 활성화시키면서 제조업에 관해서 굉장히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요즘에 우리가 산업 전반에 로봇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화 시스템에 관해서 니즈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라는 시선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로봇주가 또 주목을 받기도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민자 추방 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내국민들, 그러니까 자국민들이 이제 노동을 해야 되는데 사실 미국이 인건비가. 임금이 되게 비쌉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 있는 노동자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엄청난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가 많은 것도 아니라서 이 사람들은 이 가격을 주고 쓸 바에 많은 노동력들을 자동화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죠. 그래서 그런 시선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로봇 관련해서는 사실 전망 자체를 조금 길게 봐도 긍정적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로봇주를 여러분들 볼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시선을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트럼프 행정부 실제로 들어서면은 로봇 산업에 관한 투자들도 이제 계속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시장 캐파도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도 있어서 같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코멘트를 살짝 한번 해봤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 이제 자료 오늘 다 준비를 해주셨는데 그럼 생각했을 때 총평을 내려보자면 어떻게 표현을 좀 해보고 싶어요? 테슬라에 관해서요. 네. 테슬라 좀 갈 길이 멀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일론 머스크가 꿈이 정말 크잖아요. 그쵸.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음. 상상하기 어려운 것들을 항상 그쵸. 실현하려고 노력하기 음. 때문에 그 비전만 실현이 된다면 진짜 획기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 영화를 하나를 봤거든요. 그 배트맨이었었나? 배트맨을 봤는데 되게 오래된 영화잖아요. 네. 근데 거기 나오는 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만들어냈었던 그 차량이 순간 테슬라를 이제 알고 그 영화를 보니까 다시 그게 너무 테슬라 같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테슬라가 뭔가 많은 걸 그래도 읽어오고는 있구나. 그리고 조금 더 미래적인 부분을 많이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대는 되는데 아직은 갈 길이 멀다. 네. 이렇게 조금 저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좀 응원을 하고 싶어요. 저도요. 네, 진짜 이렇게 됐으면 좋겠으니까. 저도요. 너무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그 기대를 좀 부응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많이 좀 큽니다. 네. 그러면은 또 이제 준비를 하면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꿈꾸고 있는 그런 시대들이 좀 많잖아요. 테슬라를 통해서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현실화 될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10년이면 할 것 같아요. 10년 저도 정도면? 그래도 10년? 왜냐면 저희가 생각해보면 핸드폰도 이게 만들어진 지가 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래도 테슬라도 좀 빠르게 그리고 자본금도 사실은 막대한 자본을 갖고 있으니까 빠르게 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제가 뭐 초등학교 때 뭐 미래 그리기 이런 거 대회 네. 있잖아요. 상상 그리기. 거기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막 그리고 네. 진짜 사람들이 뭐 해저 터널 그리고 이랬는데 그게 다 사실 거의 실현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보다 멀지 않은 미래에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같이 들어요. 맞아요. 지영 앵커님은 그럼 혹시 얼마나 저요? 보고 계시나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상당히 사실은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를 일론 네. 머스크가 만들었을 때 전기차 시장에 관해서 본인이 점유율을 가져가겠다라는 뜻보다 그 이면에 소프트웨어 시장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소프트웨어 시장이라고 한다면 자율주행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 본인이 이 전기차의 유행을 빨리 가져왔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테슬라라는 이제 멋진 모델, 사실 되게 처음에 나왔을 때 너무 예뻤잖아요. 맞아요. 그 예쁜 모델, 멋진 모델을 만들어서 전기차 보급에 관한 사람들의 인식을 심어줬고 그는 이제 순차적으로 FSD라고 들어보셨죠? 그 네. 전기차 테슬라에서 만든 자율주행 시스템에 관해서 홍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테슬라라는 것 자체는 저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뭔가 그의 큰 그림을 위한 하나의 도구라고 사실은 보아도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보아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놀랄 것도 아닌 게 그냥 네. 일론 머스크 인터뷰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을 꿈꾸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시장이다. 그래서 뭐 그런 게 이제 우주 쪽으로까지도 좀 확산을 시키는 그런 분위기여서 테슬라 자체에 관한 기업 가치를 우리가 얼마나 높게
높게 볼 수 있는가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고 근데 네. 사실은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쵸. 트럼프 영향을 받았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주가라는 거는 사실은 또 어찌 보면은 이런 기대감에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네. 주가의 방향성까지는 모르겠는데 테슬라라는 기업의 가치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회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테슬라 사고도 최근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차 문이 안 네, 열리는. 고속도로에서 네. 불 타가지고 그래가지고 뭔가 일론 머스크의 큰 그림 중에 하나이다라고 좀 넓은 시각에서는 그렇게 볼 수 미리 꺼낸 있을 것 카드, 같아요. 보여주기 카드 같은. 과정인 거죠, 그냥 과정. 보여주기라기보다는.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저는 이 일론 머스크가 양날의 칼날인 것 같아요. 아, 왜요? 네, 이게 뭐 CEO 리스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이 양반이 늘 CEO.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 테슬라는 자체 마케팅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이분 자체가 마케팅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 마케팅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분이 기본적으로 너무 마케팅을 많이 해가지고 회사 자체가 마케팅을 별로 안 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게 그러면. 아니에요. 왜냐면 좋은 게 이분이 아니에요? 리스크가 너무 많아요. 이분이. 오히려. 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은 거네요. 일론 그렇죠. 머스크에 이분이 대한 사실은 의존도가. 이제 2018년도인가 대마초로 한번 피워가지고. 맞아 마약 혐의. 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주가가 떨어진 적도 한 번 있고 사실은 지금은 뭐 그 트럼프랑 이렇게 좋아서 그렇지만 조 바이든하고 안 좋았을 때는 또 이렇게 별로 안 좋았거든요. 보조금도 깎이고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그 CEO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그 기업 가치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라고. 네, 사실은 이게 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사실은 누구죠? 애플 창립했던 분 누구죠? 그 돌아가신 분? 그 잡스. 잡스하고 비교가 되는데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구현하는 게 차근차근 많이 했던 거에 비해서는 네. 그렇게 비하면 많이 구현을 못하는 측면이 좀 있어요. 시장에서 실망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게 하는 분야에서는 그리고 너무 많은 분야에서 그 스티브 잡스는 어떤 흐름에서 한 가지 흐름을 쭉 가는 듯한 느낌이 있고 완전히 새로운 거를 구현한 느낌이 있었던 반면에 테슬라의 어떤 일론 머스크는 너무 많은 거래요. 네. 그리고 좀 뭐랄까 거칠어요. 네, 그래서 좀 약간 걱정스럽긴 해요.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런. 그러니까 구현이 되지가 않아요. 이게 구현이 되지가 않아요. 아, 네. 이게 약간 이게 뭐랄까 약간 쇼맨십에 의한 거라 그럴까 마케팅적인 거라 그럴까 네, 동의해요. 로봇 택시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전기차도 새로운 느낌은 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그 엔진만 약간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연료만 사실 좀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디자인 좀 바꾸고 연료만 좀 바꾼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기본적인 물론 그 자체도 획기적일 수 있지만 아이폰처럼 완전히 그런 기술력적으로. 기술이나 그런 어떤 구현 체계나 그 윈도우 체계를 완전히 바꾼 건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은 좀 고민해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던 것들을 좀 어떤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런 부분은 좀 한번 되짚어볼 필요. 물론 돌파력이나 어떤 치고 나가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높게 평가해줄 부분도 있지만 너무 오너 리스크가 강한 기업이라 이거는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지금은 트럼프하고의 미러 관계가 너무 좋아서 기업 가치도 높고 본인이 너무 세계 최고의 부자이긴 하지만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조사하면서 이 논란에 대한 부분도 엄청 많더라고 자료 조사를 하니까 테슬라의 논란에 대한 부분 뭐 종업원과의 논란 그다음에 기업 가치에 대한 논란 이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도 다 남겨놓은 채로 계속 있는 걸 봤을 때 어쨌거나 이게 계속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걸로 봤을 때 어쨌거나 뭐 모든 기업이 다 논란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이제 계속 있는 부분을 봤을 때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요 양날의 검을 어떻게 잘 해결해 가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될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네. 전기차 부분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이걸 개발해야겠지만 또 중국의 도전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지금 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게 지금 뭐 테슬라 원체 뭐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해서 지금
미국식으로 못 들어서 그런데 비아드나 이런 중국 쪽의 전기차가 만만치가 않아요. 사실은 그쪽이 사실은 히토르나 이쪽의 그 2차 전지 쪽이 원체 강세기 때문에 그쪽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시장이 만만치가 않아서 그쪽 기술력도 정말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이게 그렇게 큰 기술이 아니다 보니까 진짜 테슬라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중국이 금방 중국에게. 중국이 금방 따라오는 거라서 정말 이 자율주행 쪽에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서 정말 획기적인 기술을 정말 자율주행 쪽에 괜찮은 기술을 맞아요.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적으로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거의 평준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저희가 그래서 테슬라는 오늘 이렇게 알아봤는데 내일 그래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도 좀 네, 더 네. 알아볼 거잖아요. 네네네. 네, 일론 머스크가 또 어떤 네, 사람인지도 그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이어서 가면 너무 네, 재밌네요. 같이 내일 또 네.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경제톡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희 또 내일 더 재미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경제가 쉬워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저희 인사드려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